눈 막 멍들어가지고 막 계란 돌리고 꼬박지 먹으면 붓기 빠진다는. 이제 수술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잠결에 눈을 비비다가 실밥을 터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피가 주르르르 흐른다면 이제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은둔닥터 이경수 원장입니다. 눈 수술 후 주의사항, 회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수술 방식이나 병원 방침에 따라서 안내하는 내용은 디테일한 부분은 경우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거 해도 돼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골프 쳐도 돼요? 찜질방 사우나 가도 돼요? 술 언제 마셔도 돼요? 그런 해도 될까 싶은 것들은 다 한 달 안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것들이 흉터에 악영향을 주거나 그 다음에 출혈 성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이라는 게 피가 나서 고이면 멍이 되는 거잖아요. 염증하고 술이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멍 때문이에요. 출혈이 일어나서 안에 고이면 멍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 술 마신 건 생각 안 하고 수술하고 2, 3주 지났는데 멍이 다시 들었다 라고 하면 수술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행동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안내 나가는 것들은 찜질방, 사우나, 음주, 아까 얘기한 대로 과격한 운동, 한약도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 허브 성분들이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병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찜질을 아예 말씀을 안 드려요. 온찜질은 이제 멍을 빼는 목적으로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멍의 흡수를 돕는다라는 논리인데, 이제 안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너무 초기에 하게 되면 오히려 멍을 유발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멍이 더 일어나겠죠. 그리고 감각이 좀 둔한 부위에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화상 입는 분도 많고, 그리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냉찜질은 왜 하느냐? 붓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냉찜질은 멍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히 초기에. 그 이후에 붓기 빠지는데 쌍꺼풀 좀 걸리잖아요. 그 이후에 빠지는 붓기는 냉찜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눈 뜨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 날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냉찜질 열심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꼭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눈 막 멍들어가지고 막 계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계란 굴리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호박즙 먹으면 붓기 빠진다고 막 그러시니까.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는 그 눈 뜨는 힘에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약국에서 이제 붓기 빼는 약들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엘라세이, 허브 초크, 페이스 라이너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보통 약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천연 성분이기도 하고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거나 그냥 입에 경구로 복용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꽤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시간과 눈 뜨는 힘, 쌍꺼풀 쪽은 그렇게 보셔야죠. 이제 수술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쌍꺼풀 풀기 같은 경우는 붓기가 좀 남달라요. 쌍꺼풀처럼 접히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좀 한 3개월 이내에는 쭉 빠지다가 그 이후에 되게 더디게 빠집니다. 그 붓기는 속눈썹 라인 쪽에 가깝게 몰려 있어요. 회복 과정이니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풀기 낮추기에서는 재유착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한 달 전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도 수정 수술을 하려면 보통은 6개월 이후가 좋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이후를 추천드리고요. 쌍꺼풀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낮추기, 절개, 상안검 성형술, 매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붓기 빼기에서는 이제 눈뜨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 셀카 찍을 때 표정처럼 뜨시는 것. 그래서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 보톡스를 놓기도 해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실밥 제거가 없는 수술이죠. 눈물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게 7일 전후에 있을 수 있고요. 붓기는 일주일만 돼도 수술한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한 달 전후까지 본인이 약간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눈곱 낀다, 뻑뻑하다, 건조하다, 이런 것들. 하안검 성형술, 눈썹화 거상술, 앞트임, 뒤트임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공통적인 회복 과정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하안검 성형술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하안검 외반, 눈꺼풀 뒤집어짐에 대한 우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안검 외반이 생기는 거는 보통 한 달 이내에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뭐 그렇더라도 뭐 다 교정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안검 외반 교정을 하신 분들이 실밥 제거는 7일 이내에 뭐 금방 풀지만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녹는 실로 이제 봉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은 조심하라고 모든 수술에서 안내가 나가지만 하안검 외반 교정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세수할 때 3개월 정도까지는 좀 조심해서 살살 해주셔야 되고요. 하안검 이물질 제거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기간을 더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종 모습을 확인하려면 거의 9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눈썹화 거상술은 일부 눈썹이 조금 줄어들어요. 눈썹 문신을 언제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썹 문신은 수술 후 한 3개월 이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트임, 뭐 앞트임, 뒤트임에서는 잠결에 눈을 비비다가 실밥을 터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피가 주르르 흐른다면 이제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 주시고 재봉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수술별로 약간의 조금 디테일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수술 후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전화 주시고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눈닥터 이경수 원장이었습니다.